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도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보면서요, 향후 주식시장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전략, 그리고 우리의 투자 마인드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영상에는 보너스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특정 종목 하나에 대한 생생한 정보,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정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소중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준비된 영상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구독자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주은의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요, 김효빈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주식에 도전했다가 끝맛을 보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선생님 채널을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아이 유치원 보내고 커피 마시면서 선생님이 올려주신 미국 주식 뉴스를 봅니다. 지난 영상 몇 가지에서 게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던데 선생님께서 익숙한 분야가 아니구나 싶더군요. 저는 게임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25년 이상 게임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약 하나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시장 전반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미존에서 다루는 테크 주식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게임 시장 내에 대형 인수 및 구독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콘솔 게임기는 보통 7, 8년 주기로 세대 교체를 하는데 2013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세대 게임기들이 활약했습니다. 지금은 9세대 게임기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가 판매 중입니다. 8세대 게임 시장의 중후반 2017년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시장에서 구독제 게임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MS의 자금력과 꾸준한 품질 개선 덕분에 현재는 게임 시장 내 구독제 서비스들 중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니는 자사 8세대 콘솔인 PS4부터 꾸준히 퍼스트 파티 스튜디오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독점 게임들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덕분에 독점 게임으로는 소니가 비교적 앞서고 구독제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및 올해 초 두 개의 엄청난 게임 제작사를 인수했습니다. 한 곳은 제니맥스 스튜디오, 다른 한 곳은 선생님께서 최근 말씀하신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저 같은 콘솔 게이머에게 이 두 회사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로 당시 소니의 주가가 폭락을 했으며 소니도 계속해서 자사 퍼스트 파티 스튜디오를 늘려나고자 정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구독형 서비스는 게임 패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니는 자사 온라인 서비스인 PS 플러스의 대대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티어를 세세하게 나누고 전세대 게임기의 게임을 하위 호환으로 구동하게 하는 등 쇄신을 하려 했지만 그 품질은 현재 몇 년간의 서비스 경험과 보자 많은 자금을 가진 엑스박스가 운영하는 게임 패스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며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게임 시장 경쟁에 대한 제 의견은 소니는 지난 세대 시장에서 훌륭한 독점장을 통해 게임 시장에서 앞섰지만 앞으로도 훌륭한 게임을 선보일 거라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너무 뒤처졌다고 봅니다. 그 옛날 디스크를 사서 콘솔에서 즐기는 방식을 너무 오랫동안 고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에 말한 게임 패스 말고도 엑스박스는 엑스박스 애니웨어라고 해서 자사 게임들을 어디에든 플랫폼 제한 없이 즐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덕분에 엑스박스 콘솔이 없어도 PC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TV 앱에서도 스트리밍을 통해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TV 앱 서비스는 삼성 TV에 최초로 서비스하기로 최근 계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더 선호하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쪽에서 취하는 행보를 봐선 엑스박스가 이룰 기술적 혁신에 더 호기심이 생기네요 라고 정말 업계의 생생한 소식을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김효빈이라는 아이디
아이디를 쓰시는 캐나다 30대 남성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제가 게임을 평생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냥 막연하게 뉴스만 읽고 좀 해석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제가 추측한 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게임 쪽에서도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분야를 밀어붙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멋진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기대감이 올라가는 그런 멋진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요, 현재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과연 이번 베어 마켓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바닥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나서 과연 원상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요,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서 기사를 접하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고요. Wealth of Common Sense라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무료 기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very Bear Market. 그래서 지금 아래 표가 하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946년부터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는 총 12번의 베어 마켓이 있었습니다. 자, 이 12번의 베어 마켓이 어떠한 기간적인 통계를 우리한테 안겨주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Peak to Trough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최고점에서 가장 최저점까지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정점에서 바닥을 찍는 데까지 걸린 개월수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브레이크 이븐은 뭐냐면 최고점으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서 원래 가장 높았던 주가를 회복하는 데 걸렸던 시간을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바닥을 찍는 데 걸린 시간이요, 뭐 4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굉장히 좀 짧은 기간이 보이는 반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던 그런 베어 마켓도 보입니다. 18개월, 21개월, 20개월, 심지어는 31개월이 걸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2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개별적인 수치의 편차가 너무 클 때는요, 평균보다는 중간치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이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간치를 구해봤더니 10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정점에서 바닥을 찍는 데까지 걸리는 것은 평균으로 봤을 때는 12개월, 그리고 중간치를 봤을 때는 10개월이 걸린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러니까 통계상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우리가 바닥을 비로소 찍고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 자, 이번 하락장은요, 정확히 1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10개월이나 12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올해 10월이나 아니면 12월은 돼야 바닥을 찍고 반등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옆에 이제 브레이크 이븐이 중요한데, 그러면 과연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자,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21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려온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더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46개월에서 48개월까지 걸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한번 또 중간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치를 계산했더니요, 14개월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예전의 최고점을 찍기까지 걸리는 회복 시간은 약 14개월에서 21개월 사이에 걸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통 2년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정리한 것처럼 14개월에서 21개월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간치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 이게 하락장인지 조정장인지 아니면 베어마켓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 이상 떨어지고 나서야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좀 결과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락이 시작됐을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시점에서는 베어마켓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오피셜하게, 즉 공식적으로 우리가 베어마켓을 정의할 때 정점에서 20% 이상 S&P 500의 주가가 빠진 것을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제는 우리가 베어마켓에 공식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베어마켓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좀 통계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질문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오래 걸리는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가, 한번 20%까지 빠진 다음에 어느 정도 걸리는가, 이걸 또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20%는 떨어졌는데 20%가 바닥인지 바닥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20% 떨어져서 베어마켓이라는 이름을 획득한 이후에 바닥을 찍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days to down 20%라고 써 있고, 그 옆에 보시면 days from down 20% to bottom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수치는 뭐냐면 최고점에서 20%를 찍는데 걸리는 시간, 두 번째 수치는 20%를 찍고 20%에서 바닥까지 다시 이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 이번에는 months가 아니고 day니까 며칠이 걸리는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12번에 걸쳐서 하락장 베어 시장이 나타났었는데 베어 마켓에서 평균적으로 20%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요 236일이었습니다. 자, 236일이면 30으로 나눠보면 한 8개월 정도가 걸린 거네요. 그죠? 약 8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다시 20% 떨어진 시장에서 바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131일입니다. 따라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도 편차가 좀 크잖아요. 여기 보시면 100일이 걸린지 않은 적도 있고 55일짜리도 있고 22일도 있습니다. 반면에 426일 그리고 451일도 보이죠. 그래서 중간치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이 중간치가 에버리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238일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역사적인 모습을 봤을 때 보통 베어마켓이 20% 정도 떨어지면서 나타날 때 한 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도 걸리지 않아서 베어마켓이 확정이 됐잖아요. 따라서 역사적인 통계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척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미 베어마켓에 들어갔는데 여기부터 바닥을 찍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해 봤다 그랬잖아요. 131일은 평균치고요, 중간치를 보니까 4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만간 한 2개월 안에 이 베어마켓이 끝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고, 길어져도 131일, 즉 4, 5개월 정도 후면 우리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역사는 그렇게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좋은 뉴스가 있다. 어떤 게 좋은 뉴스냐면요, 12번의 베어마켓 중에 7번이 46일 안에 바텀이 났다. 그러니까 일단 20% 떨어지고 나서는 12번에 7번이면 한 60%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 60%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45일 안에는 베어마켓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2번 중에 5번, 그러니까 한 40% 넘는 확률이 있는 거죠. 한 40% 넘는 확률로 한 달 안에 베어마켓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견뎌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베어마켓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3번의 예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73년에서 1974년 같은 경우는 20% 떨어지고 나서도요, 무려 10개월을 더 떨어져서 바닥을 찍었고요. 자,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는 무려 19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악몽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요, 20% 떨어지고 나서도 무려 8개월을 더 기다려야 바닥이 보였다. 이렇게 좀 예외적인 3번의 경우가 여기에 기술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재미있는 수치가 우리 여기 발견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12번의 베어마켓이 21개월 정도가 걸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21개월이 걸려야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최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23% 정도 S&P 500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break even from down 20%입니다. 자, 20% 정도가 떨어진 시점에서 위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한참 더 떨어졌다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20% 떨어지고 나서 이 시점에서 위로 올라가건 아래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건 결국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2번의 베어마켓의 평균을 구류해 보니까 25개월 정도가 걸렸다. 따라서 2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일단 베어마켓에 접어든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베어마켓이 선언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정점
정점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그 사이에 떨어졌다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2년 후면은 이미 주가는 다 회복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배드 뉴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좀 절망적이죠. 근데 이제 굿 뉴스가 있는데, 굿 뉴스는 뭐냐면 지금부터 뭐 내려갔다 올라가건 바로 올라가건 앞으로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기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S&P 500 기준으로 지금 23.4%가 최고점에서 지금까지 떨어져 왔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결국은 회복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당장 23.4% 떨어진 이 시점에서 다시 반등이 시작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브레이크 이븐을 만날 수 있냐면 30%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수치가 다른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100달러에서 50% 떨어져서 5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는 낙폭이 50%밖에 되지 않지만 50달러에서 다시 원상복구될 때는 100%가 올라가야 되죠. 따라서 올라갈 때는 퍼센티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정점을 찍게 30%가 올라간다면 이 30%를 2년에 걸쳐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2년이란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보통 이제 20% 떨어지고 나서 다시 정점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으로 나누어 보면 30%를 2로 나누면 14%씩 올라가야 된다. 처음에 1년 동안 14%, 거기에서 이제 다시 복리로 14%를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 80년의 베어마켓 역사를 살펴봤을 때 23%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33%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3%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평균치는 33%였죠. 따라서 지금보다 한 10% 정도 더 떨어져서 33%까지 떨어지고 나서 반등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요. 다시 정점을 찍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바닥에서 무려 50%가 더 상승을 해야 다시 원상복귀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거죠. 떨어진 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훨씬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50% 정도 올라갈 때 주식을 산다면요. 리턴이 어느 정도 되냐면 2년에 걸쳐서 올라가게 되면 22%라는 연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3년에 걸쳐서 올라가게 되면 14%, 그리고 만약에 4년 정도 걸려서 올라가더라도 매년 11%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따라서 올라가는 시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수자의 입장으로서 하락장을 살펴본다면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베어마켓이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통계가 이렇다는 거지 이번 마켓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은 바닥을 찍고 나서 얼마나 오래 걸려야 다시 예전의 주가가 회복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전의 최고점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게 1년 후가 되든 2년 후가 되든 3년 후가 되든 결국은 예전의 주가를 다시 회복할 것이 분명하고,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20%가 빠졌던 30%가 빠졌건 지금 현재 사는 주가보다는 높은 주가로 올라갈 날이 곧 올 것이다라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break even from down 20%가 25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식 시장이 20% 빠지는 것을 이제 베어 마켓이라 그러고,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제 베어 마켓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베어 마켓이 들어가고 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예전의 최고점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 점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바닥을 향해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바로 다음 주부터 반등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년 정도가 지나면 내려갔다 올라가나 아니면 바로 올라가나 결국은 최고점을 찍고 있을 거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2년 정도 있다는 겁니다. 자, 2년이 뭐냐면요, 저가 매수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베어마켓은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매 6, 7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6, 7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베어마켓이 지금 우리한테 찾아왔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는 다시는 오지 않은이 아니죠. 한 6, 7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베어마켓의 줍줍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2년 동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추가적인 자금을 주시장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커다란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와이프랑 이런 상의를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아마 주식 투자에 자금을 가능한 한 많이 넣어야 할 텐데, 그래서 지출을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요, 그 자금을 좀 주식시장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아니면 부수적인 수입을 좀 창출해야겠다, 뭐 이러한 욕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6, 7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베어마켓이 우리한테 찾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2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최고점으로 올라가 있을 테니 지금부터 열심히 줍줍을 해서 많은 주식의 수를 좀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도요,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기사 그리고 다양한 정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